안녕하십니까. 대우메디 주식회사 강희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맥진에 대한 원리와 맥을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맥진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보통 한의학에 사용하는 맥진 기술은 우리가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곳에서 유래한 전통 고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서양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25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죽음을 명시하는 그러한 맥동과 그다음에 말초에서의 동맥의 움직임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일찌감치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의료와 관련된 파피루스들이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BC 15세기경의 기록에 맥을 구분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한다라는 기록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AD 2세기경에 갈렌의 그리스 의학에 의하면은 맥진을 통한 맥을 구분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진단에 활용한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계속 계승이 되면서 1518년에 설립된 영국의 헨리 8세가 만든 왕립의사학교의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의사의 상징인 맥을 측정하는 모습이 대학의 상징이고 현재까지도 이 전통이 계승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이 대학의 출신이 윌리엄 하베이라는 사람이 혈액이 순환을 한다라는 순환론을 발표하면서 서양에서도 맥을 측정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기술들이 다양하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맥 관련된 서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 오른쪽 그림처럼 맥을 장부와 연관해서 그 감각적인 느낌과 특성을 환자의 상태와 연관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동양에서의 맥진 기술 역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BC 11세기부터 있어 왔던 주나라의 기록인 주례에도 맥을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 5세기경부터 있었던 황제 내경이라는 한의학 원문에도 보면은 맥진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의학자인 갈렌의 시대에 서양에서는 다양한 맥을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동양에서도 이시진의 맥경이 AD 3세기경에 나오면서 28가지 맥상, 30가지 맥상을 구분을 하면서 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양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 측정하지 말고 그것을 기계로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검사에 활용해보자. 이러한 노력들이 1800년부터 1700년부터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은 일찌감치는 BC 3세기경에 맥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을 했었고요. 1700년대에는 박동수를 측정하는 의사가 만든 시계라는 것이 개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에는 이렇게 손목에서 맥을 측정하는 기기를 개발을 함으로써 이것이 한 100년간 다양하게 루틴하게 병의원에서 사용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 머레이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만든 장비는 재미난 것이 병원에서의 사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는지 건강한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은 보시면은 그 이후에 또 다양하게 개발된 가압식 맥파 분석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을 측정하는 기기들이 다양하게 몇백 년간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맥 측정 기술에 대한 연대기를 이 그림과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BC 25세기경부터 맥을 측정함으로써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맥 측정 기술이 되어 왔고 실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AD 2, 3세기경에 동서양이 거의 동시에 맥을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구분을 하는 기술들이 세분화돼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기술이 동양에서는 한의 맥진으로 쭉 발전을 해와서 현재 동양의학 쪽에서는 맥진기, 그다음에 맥영상 검사기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이 심혈관 검사기 그리고 헤모다이나믹으로 측정기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맥 측정 기기가 가압식 맥파 분석기라는 국제 표준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압식 맥파 분석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파라는 것은 요골동맥 혹은 경동맥 등 여러 가지 동맥에서 손끝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전통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 맥이 부맥이다, 혹은 빠르다, 혹은 팽팽하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겪는 증상은 열증이다. 이러한 원리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의학 진단법 중에서는 가장 객관화하기에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신하는 압력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맥이 어떤 깊이에서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 맥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맥의 빠르기는 어땠는지, 그 외에 다양한 세분화된 맥파 요소를 분석을 함으로써 사람의 손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맥의 객관화 가능성을 가장 높여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 한의 진단 기법 중에서는 맥 측정이 객관화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진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을 측정하는 기기의 이제 기술적 원리를 다시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부위는 바로 요골동맥입니다. 이 레디얼 아테리 요골동맥에서는 어느 부위보다도 맥이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서 단순히 맥동을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압을 내가 살짝 얹었다, 혹은 적당히 눌렀다, 깊이 눌렀다, 이러한 가압에 대한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함으로써 그 맥에 대한 정보가 보다 세밀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맥을 느끼는 부위는 요골동맥이 지나가는 그 선상의 뼈 위에 있는 피부, 그리고 혈관, 그 안에 흘러가는 혈액, 이러한 것들의 물리적 조합을 압력의 세기, 그다음에 피부의 특성으로 같이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진 것이 사람의 손끝에서 역사적으로는 어느 깊이, 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빠르기, 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간다, 그리고 세기는 어떻다. 이렇게 네 가지 위, 수, 형, 세라는 주요한 그 요소를 가지고 맥을 다양하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환자를 볼 때 증상과 맥이 일치하느냐, 혹은 맥과 다르냐, 그리고 치료 후에 맥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진단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그 파라미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맥을 구성하는 기계적인 생리적인 요소들은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있고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전달이 될 때 이것이 요골동맥에서 2차원적인 맥파형으로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의 맥을 보다 정밀하게 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3차원 맥 최적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3차원 맥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맥파 분석, 3차원적인 맥 영상 분석을 통해서 전통의학적으로는 맥진에 활용을 하는 거고, 현대의학적으로는 심혈관 혈류 역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요소에서 분석 기술과 임상적 활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술 그리고 측정 요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ISO에서 국제 표준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은 한의학의 맥진을 위해서는 맥의 특성, 아까 말씀드린 위, 수, 형, 세, 네 가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의 맥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기들이 각 회사마다 혹은 연구자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개발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국제표준 ISO 18615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만족하는 기기만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맥 측정 기기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각 국의 식약처,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감독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이 ISO 18615 기준에 적합한 기기만을 한이하게 맥 측정 기기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사용자분들에게는 품질적으로, 그다음에 성능적으로 안정성과 그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맥파 이미지는 전형적인 요골 동맥에서 나오는 파형입니다. 이 파형의 형태를 보시면은 Y축은 세기, 그다음에 X축은 시간에 대한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세기로 변화하는가, 그리고 이 맥동 세기라는 거는 포스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능한 기기들은 이것을 압력으로 변환을 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혈압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까지 제공하는 장비들은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 기기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라메타들을 보시면은 맥파의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 대한 타임 밸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비례값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심장에서 뿜어질 때의 생리적인 상태,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혈관의 상태를 확인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ISO 18615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에센셜 퍼포먼스라고 하는 맥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파트인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기기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냐, 이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맥을 측정할 때의 깊이, 이거는 측정을 하는 센서로부터 내가 얼마큼 눌렀는지, 예를 들면은 50g을 눌렀는지 100g을 눌렀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200g 정도를 눌렀는지, 그때 맥의 반응이나 혈관의 반응이 어떤가, 그것을 보도록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박동수도 정밀도 1 범위 안에서 60회 박동, 72회 박동, 100회가 넘는 박동, 그래서 빠른 맥, 느린 맥, 이거를 평가할 수 있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맥의 모양이라는 부분은 한의학 그 맥상 분석에서 뭐 활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맥의 특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맥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차원의 맥파 형태를 볼 수도 있고 3차원의 최적, 볼륨,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기, 이것은 맥이 얼마큼 세냐, 그리고 어느 부위와 어느 부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세고 어디가 약하냐, 이런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몸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이제 요골동맥 가압식 맥파 분석기들이 이렇게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가압을 하는 방식도 있고, 혹은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면서 로봇이 하듯이 조금씩 사람이 가압을 하도록 안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압에서 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혹은 손목에 얹어서 그 안에 조그만 로봇이 들어가서 압력을 정밀하게 누르고 빼고 하는, 마치 한의사가 맥을 보기 위해서 손을 누르고 빼고 하는 동작처럼 그런 동작을 구현한 장비들이 이 ISO 18615에 적합한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압식 요골 맥파 분석기 ISO 18615에 적합한 장비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 예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utomatically position checking is processing. Please don't move. Cuff's position is confirmed.
Saving is processing. Please don't speak and don't move. Test is finished. Thank you very much. 앞에 보신 것처럼 정확한 혈관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압을 통해서 맥을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이 18615에 부합한 장비는 가압을 정밀하게 제어를 하고 그때 나오는 2차원적인 맥 특성 그리고 3차원적인 맥 특성을 함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요골 부위에 압력 센서를 살짝 얹었을 때 그때는 맥이 작게 반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누르고 그리고 세게 누르고 혈관이 막힐 정도로 눌러서 그때의 맥의 반응을 2차원 그래프와 3차원 그래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측정된 기계적인 맥파 분석 정보를 한의 맥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맥파 분석 파라미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맥상이라는 정보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상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가압일 때 어떻게 세기가 바뀌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부맥이나 침맥을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판단표를 개발을 해서 그 표에 의해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상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적인 맥파 분석, 3차원 맥영상 분석을 통해서 맥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맥이 어떤 맥상입니다가 아니라 부맥의 정도, 그것의 디그리가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이제 인덱스화해서 수치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정보들은 이제 이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그 몸에 갖고 있는 심혈관의 기본적인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심혈관적인 기초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혈관 상태, 혈관의 탄성, 즉 혈관이 노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탄성을 잃어가면서 파형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먼저 캐치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의 상태도 질병이나 혹은 노화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헤모다이나믹한 그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심장이 한번 펌핑을 할 때 얼만큼 혈액을 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짜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짜낼 때 얼만큼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가, 이러한 심장 기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동이 빠르게 뛰는가, 느리게 뛰는가, 그리고 맥이 세게 뛰고 있는가, 약하게 뛰는가, 이런 것들이 부위별로 모이게 되면은 총관척 세 부위를 비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혈관 상태, 심장 상태, 그다음에 박동, 심장의 박동, 그리고 맥의 세기, 압력, 이러한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그거 위에서 한의학에서 쓰는 맥상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지삭이 얼마냐, 그리고 장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진단에 사용하는 세기로서는 어느 등급이냐, 그리고 이게 부드럽고 원활하게 가느냐, 까끌까끌하게 가느냐, 혹은 텐션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게 팽팽하냐, 뭐 아니면 부드러운 맥이냐, 혹은 박동이 일정하게 가느냐, 아니면 부정맥이냐, 중간에 빠지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한의학에 사용하는 맥상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혈관 상태 위에서 맥상을 구분을 해서 그때 클리니컬하게 판단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의 그 기초적인 그 심혈관 상태하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 사이즈, 우리 신체 사이즈, 그리고 이 사람의 체질적 특성, 이런 걸 포함해서 맥과 증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뭐 실증이다, 열증이다, 이러한 관계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한의 진단에 단순히 내 손의 감각으로 맥을 느껴가지고 기입을 하고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이러한 진료 프로세스가 정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 맥진의 역사와 기술의 발전, 맥은 사실은 한의학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체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신호였다라는 점이 우리가 BC 25세기경부터 지금까지 발전한 진단기술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고, 현재는 ISO 국제표준까지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는 전통 한의에서도 이러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객관적으로 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와 역사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단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명확한 한의학적인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